자, 갑시다. 이제 3위 인곡입니다. 우리 3위 인곡하고 송미곡은 연속적으로 할 텐데 다 누구 작품이죠? 정조 작품이죠. 결국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적은 가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3위 인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에게? 임에게 자신의 사랑의 징표를 보낸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에게 나의 사랑의 징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봄에는 무엇을, 여름엔 무엇을, 가을엔 무엇을, 겨울에는 무엇을, 이렇게 구성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대체적으로 3위인곡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서사 부분부터. 이 몸이 삼기실 때, 그러니까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났으니 함생 영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자, 내가 누구 덕분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건 누구 때문이다? 님을 쫓아 태어났죠. 이게 누가 이어준 거다? 하늘의 인연이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이어진 인연,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천생연분 짝을 찾아야 되겠지만,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잘 보세요. 요거.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신이. 여러분도 고전에서 괴다란 말이 나오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괴다가 뭐죠?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돼요. 괴다, 괴니, 괴고, 괴물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님 하나 날 괴신이 했으니까 뭐 하시니? 사랑하시니 이거죠. 나는 젊어 있고 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다. 평생의 원하기를 함께 하자 하였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두고 그리워하는고, 외로이 떨어져서 그리워하는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묶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요? 표현법입니다. 표현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조의 표현법이 있다라는 거. 왜요? 잘 보세요. 젊었을 때죠. 어때요? 지금 님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 전혀 견줄 데가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과 뭐 하고 있다?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뭡니까? 보세요. 늙어서야가 뭐가 되는 거죠? 현재. 과거는 젊었고 현재는 늙은 겁니다. 그래서 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조예요, 대조.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공문에서는 이게 자세히 나오는 게 아니라 표현과 유사한 것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이고 있다? 대조적으로. 과거와 현재. 물어본다라면 과거는 언제? 젊었을 때. 현재는 뭐 했을 때? 늙었을 때. 그러니까 현재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과거에는 긍정.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긍정적 얘기가 나오면 다 뭐가 되는 거고요? 과거 얘기. 부정적 얘기는 현재 얘기. 그럼 현재는 늙었어요, 젊었어요? 늙었어. 과거는 젊었어. 됐죠? 자, 엊그제 언제 얘기입니까? 그럼 엊그제 했으니까 현재요, 과거요? 과거니까 긍정 얘기, 부정 얘기? 긍정 얘기.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젊었을 때. 님과 함께 했을 때, 따로 있을 때, 함께 했을 때. 자, 엊그제 그래서 누굴 모셨습니까? 임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더니, 잘 보세요. 이 광안전이라는 게 비유적 표현이죠. 왜? 원래 광안전은 어딥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누가 사는 곳? 염라대왕이 사는 곳. 근데 그곳이 아니에요. 그 염라대왕이 사는 곳이 아니라 어디, 누가 사는 곳? 임금이 사는 한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엊그제 과거에는 임을 모셔 어디에? 그러니까 경복궁에 올랐는데 그더대 어찌하여 하게, 그대는 어찌하여 하게. 이 하게가 어딜까요? 바로 자기의 유배지, 창평이 되는, 전남이 되는 거죠.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비스머리 엉클어진 지가 3년이라. 자, 여기까지 보니까 뭐도 알 수 있습니까? 두 줄에, 결국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몇 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흐른 걸 알 수가 있죠.
시간의 무슨 진술? 요약적 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연지분 인내만은 연지분은 뭡니까?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연지분을 통해서 화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다? 여성 화자임을 알 수가 있다. 연지분 인내만은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고 곱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현재 누가 없으니까. 님이 없으니까 곱게 보여야 될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배 온 지 3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약간 어렵게 수능 형식으로 약간 고쳐본다면 뭐가 됐습니까? 서로 다른 공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상황을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서로 다른 공간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왜? 어떤 공간입니까? 천상의 공간이고 여기는 하계라고 했으니까 어디의 공간? 지상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을 통해서 상황, 어떤 상황? 유배온 상황을 드러낸다. 이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문학도. 아, 여러분들도 집에 아무도 없으면 화장 안 하잖아요. 해요?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머 아무도 없어도 나는 화장을 할 거야. 곱게 뭐 연지분 찍고 바르고 아빠가 뭐 아니 아빠 저기 화장품 다 바르고 밥 먹을게요 이래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막 옆구리 봐 긁으면서 밥 없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머리 막 긁으면서 아 냄새 머리 감어? 밥 먹고 감을까?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거예요. 님이 없으니까. 근데 님을 만나러 가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어때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샤방샤방하게 가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시름. 왜 마음에 맺힌 시름이 뭘까요? 누가 없어서? 님이 없으니까 첩첩이 쌓여있어 짓느니 한숨이여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뭐 시름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뭡니까? 듯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비유법. 정확히 말하면 직유법이냐 비유적 표현이라 그랬죠. 하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듯 꽂혀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나이샤. 그럼 뭘 비유한 겁니까? 잘 보세요. 무심한 세월은 뭘 흘렀죠? 물 흐르듯이 흘렀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시간의 흐름을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 좀 단순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뭐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봅시다. 동풍,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온다? 계절입니다. 그러면 서사에서는 뭐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계절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누구에게 보내는? 님에게 보내는 사랑의 징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겨울에 어떤 소재를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겁니다. 분명히. 자, 동풍이 뭘 하는 겁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거뜩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흩어버리니. 그럼 뭡니까? 동풍이 봄이라는 상징입니다. 창밖에 심은 매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화 두세 가지 피었다. 잘 봅시다. 가뜩이나 냉담한데 차가운데 암향은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의 다리조차 벽에 맡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매화 꺾어내어서 누구에게 보내겠대? 임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겨울이 왜 나오니? 계절이죠, 계절. 봄에는 뭘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매화를 보내서 임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 거 그랬죠. 그럼 이미 보고 확신을 하고 화자는 내가 매화를 보내면 나의 사랑을 이미 알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혹시 나라고 여길까? 라는 의구심입니다. 확신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두 번째.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 여러분들. 뭐?
자, 꽃 지고 새잎나니 녹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풀이 가장 푸를 때, 나무가 가장 푸를 때 언젠가요? 여름입니다. 그래서 꽃 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은 비어있다. 왜요? 님이 없으니까.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드니 가뜩이나 시름은 많은데 날은 어찌 길단가. 그렇죠. 님이 없으니까 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길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친구와 약속을 했어. 내가 먼저 갔어. 10분, 20분 기다리는 거 어때요? 짜증나요, 안 나요? 되게 길죠. 근데 내가 늦을 때는 안 긴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10분, 20분도 긴데 얘는 지금 3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미치도록 지겹다는 얘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자, 원앙금을 버텨놓고 오색선 풀어내요. 금자로 지어서 이렇게 재서 뭐 님의 옷을 지하느니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 지기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보세요. 보내는 거죠. 뭘 만들었습니까? 얘는 뭐를 지었어요? 옷을 지어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봤습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면 원앙금을 버텨놓고 오색선을 색깔이 오색선이니까 어떻게 화려한 색깔의 실을 풀어놓고 금자로 딱 재단해서 옷을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야, 나 아직 솜씨가 남아있네. 아, 이거 님에게 보낼 옷의 격식도 다 갖추었어. 근데 이 옷을 어디에 담아서? 산호수 지게네. 멋진 거 산호수 뭔지 알죠? 그렇게 만든 지게 위에 배곡함 안에다가 그 옷을 담아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뭐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옷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네요. 산 동그라미, 구름 동그라미.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산과 구름의 기는 내가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봤죠. 바라보니까 쭉 아무것도 없어요. 님이 저 멀리서도 보일 것 같은데 누가 막아버렸어요? 산과 구름이 가려버린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방해물, 장애물. 천리 말리 길한 누가서 찾아갈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계속 뭘 품고 있습니까? 확신보다는 뭐를?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나라고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요즘이야 뭐 택배에다가 이름이 있으니까 너구나 알지만 옛날에 택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여길까 이거잖아요. 다시 가을입니다. 이제 하룻밤 서리님의 기러기 울어낼 때 뭐가 있습니까? 서리도 있고요. 기러기도 있고요. 기러기. 아니 근데 기러기가 언제 샌지 모르면 이거 안 되지. 기러기가 상징하는 계절은 가을. 지금 와서 정말 이러면 안 돼요. 환장하겠네 진짜. 제비는 봄. 갈매기는 에? 갈매기가 여름이라고? 야 이럴 줄 이게 뭐 아유 진짜 갈매기가 왜 또 여름이야? 겨울? 바다? 갈매기 강에도 있습니다. 갈매기 봄 언제? 여름? 새우깡만 있으면 보여요. 다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겨울에 가서 겨울에 봤으니까 겨울이라고 보는 거고 여름에 가서 여름이가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바닷가만 가서 봤으니까 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갈매기는 고기만 있으면 살짝 돌아다녀요. 그냥 그거 먹으려고. 근데 갑자기 갈매기 하니까 계절적 배경하는데 갈매기 찾고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참새는요? 그렇죠. 이래요? 근데 제비는 철새잖아요. 철새들이 있잖아. 기러기도 철새잖아. 가을입니다. 하루. 아유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이제 갈매기로 또 사계. 아유. 자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에 뭘 보낼까요 여러분? 위류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듭만이 동산에 달이 나고 동산에 달 동그라미 치시고 북극의 별 동그라미. 그러면 달과 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걸 보니
님이 신과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나는 거죠. 그러면 달과 별은 누구를? 임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님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죠, 분명히. 자, 청광을 지어내어 어디에 보내겠대요? 봉황에 붙이겠대요. 봉황루에 보내겠대요. 그 가을에는 뭘 보내겠다? 청광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푸른 빛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을밤이 가장 환하니까. 잘 보세요. 봉황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봉황이 뭡니까? 봉황새. 봉황새가 뭐예요? 봉황새 언제 볼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난리 났다. 봉황새는 전설 속의 새입니다. 나도 한번 봉황새를 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구나. 봉황은 전설의 새로. 대통령 보면 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봉황새 2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길게, 꼬리 길게 용같이 생겨가지고 길게 내린 게 봉황새 아닙니까? 임금 보면은 봉황을 상징하잖아요. 봉황루, 누가 뭡니까? 정자 같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있는 거? 봉황이 있는 정자니까 봉황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고 싶은 게 청광이니까. 그러니까 뭘 보내고 있죠? 청광을 보내겠대요. 근데 자, 여기 누 위에 걸어두고 임금이요. 내가 보낸 것을 누 위에 딱 걸어둬서요. 팔황은 온 색입니다. 온 세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온 세상 다 비추어 심상궁겁 깊은 산 골짜기 어두운 모든 곳을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뭐에 대한 임금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선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확대해보면 임금이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 돼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우리 확장해서 하나만 봅시다.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각자 맡은 바 뭔가를 하라 이거죠. 요런 작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추세를 가만히 보니까 고전을 주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고전 작품을 주고 유상을 차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속.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몇 개 안 됩니다. 안민가라는 작품 아시나요 혹시? 누구는? 임금은 군은 아비요, 신은 어미요, 미는 어린아이라고 한다라면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부분은 맨 마지막에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에서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지실 것입니다 했던 거. 그럼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임금, 신하, 백성의 역할을 다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임금의 역할을 강조한 작품은 있습니다. 뭘까요? 용비어천가 125장만이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 두 작품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임금의 선정, 그 다음에 임금의 역할. 자, 임금의 선정. 관동별곡에서도 배웠죠. 그러면 이거 자기가 선정을 베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 뭐였습니까? 화룡소 했던 거 생각나요? 늙은 노령이 삼일우를 만나 음행이 죽어가는 이용풀을 다 살려내겠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선정을 베푸는 부분. 자, 이제 겨울. 검곤이 폐색하여 백서 겨울을 상징하는 거죠. 눈은 언제 보여요? 다행이네. 이건 알아서. 정확히 알아서. 검곤이 폐색하여 하늘과 땅이 다 닫혀서 백설 눈이 한 세상을 다 덮었을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있다. 소상남방 내가 있는 남쪽의 추움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가 누구가 있는 곳? 임금이 있는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있는 전라도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있는 한양 더럽게 춥죠. 이 말이에요. 뭘 붙여주고 싶대요? 양춘, 봄의 기운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 데에 쏘이겠대요. 너무 추우니까 봄에 따뜻한 기운을 보내고 싶대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처럼 비친 해를 어디에 올리겠대요? 옥루에 올리겠다 그랬죠. 그러면 양춘과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습니다.
왜 할까요? 추우니까 해가 떠가. 이때는 임금이 아닙니다. 자연적 배경이 해요. 따뜻하게 하라고. 옥루에 올리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별거 없어요 사실은. 자 다음 옹상을 님이 차고 취슈를 반만 걷어 일모 수죽에 해가림도 하도 알샤 몰라도 좋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른 애 쉬어디어 긴 밤을 꽂혀 앉아 청등 걸음 곁에 덩공을 놓아도 공우 알죠? 이렇게 하프 아나요 여러분들? 하프 알아요? 하프처럼 생긴 겁니다. 근데 동양에 보면 그 하프처럼 생긴 비단 거 띵띵띵 치는 거 그게 고무라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줄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 영화 가끔 보면 여자들이 중국 여자들이 이런 거 치는 거 이거 고무예요 고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띵띵하고 여기서 이상한 중국의 이상한 음악 있잖아요. 좀 야비한 음악 그거 같이 치는 거. 우리나라 음악은 얍삽하진 않습니다. 약간 뚱 뚜둥 뚱뚱 이런 소리 나죠. 검은 거 치면서. 자, 아니 일본 음악도 보면 막 이런 소리 많이 나잖아요. 기모노 입은 여자들 춤출 때 보면 중국도 약간 그런 음이 있죠. 물론 중국 비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음은 현을 탈 때 켠다 그러죠. 탄다 그러죠. 탈 때 보면 둥 두둥 하면 띵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전공은 놓아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고 턱받치고 비겼는데 앙금은 차도 찰샤 왜 찰까요? 앙금은 뭡니까? 차다 왜 찰까요? 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원앙금은 뭐 하는 겁니까?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집갈 때도 저걸 할지 모르겠지만 혼수 이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불 보면 옷장에 쓰지 않는 이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껍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 펼쳐보면 뭐가 됩니까? 밑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위에 덮는 거 뭐가 있어요? 비단이죠 비단. 그게 원앙금이에요. 원앙금침이라고도 하고. 원앙금이 차대요. 왜 차요? 원래 이불이 처음에 들어갈 때 차요 따뜻해요? 차갑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찬 이유는 이 이불에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님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불이 차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밤은 언제 살 거? 님이 와야 같이 살 건데 님을 기다리는 이 밤 언제면 지나갈 거냐 이거야. 자 그럼 여기다 밑줄 쳐버리면 왜 앙금이 찰까요? 앙금이 찬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님의 부재이기 때문에. 됐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어릴 때 엄마 품속으로 쏙 들어갈 때 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아 따뜻해 이러잖아요. 엄마가 뭐라 하면 좀 나갈래? 이러잖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사.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도 조금도 생각하지 마라 이 시름 님을 생각하는 시름을 잊자 했는데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쌓였으니 편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허준이에요. 허준. 중국의 허준입니다. 편작이 열이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그럼 이 병은 무슨 병? 님만을 사랑해서 생긴 병 뭡니까? 상사병을 어떻게 하겠느냐? 고쳐줘야지 뭐. 내가 얘기했죠. 상사병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병 낫겠죠. 또 하나는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병은 고칠 수 있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요? 어와 내병이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와 내병이 님의 탓이로다 살짝 미줄 쳐볼까요? 그럼 님을 비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거 병을 다 님 때문이니까 님에 대한 비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랑시에서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는 있어요? 원망은 할 수 있습니다. 큰 원망일까요? 작은 원망일까요? 약간의 원망이 맞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사상이 생길까요? 윤회사상입니다. 불교의 윤회사상. 차라리 죽어서 나비가 되겠대요. 범나비가 되겠대요. 자 그런데 꽃나무 가지바다 단대 족족 앉아 다니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자 여기까지 보더라도 죽어서도 님에게 가는데 나비가 돼서 가는데 어떻게 가겠대요? 꽃에 옮겨 다니면서 꽃의 향을 가지고 님에게 가겠다죠. 그럼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가는데도 님에게 어떤 것만 주겠다? 좋은 것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뭘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충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라도 나는 다른 게 돼서라도 님에게 간다라면 뭐를 하겠다? 가장 좋은 거를 갖고 가겠어요. 이겁니다. 그럼 죽어서도 변치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님을 위해서만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님이야 날인 줄 모르죠. 당연히 범나비가 됐으니까. 나는 님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거는 유교 사상, 도교 사상, 불교 사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변치 않는 충을 강조한다라면 도교 사상에서는요, 앞에서 나왔지만 천상과 뭐가 나옵니까? 하계가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면 불교 사상은 뭡니까? 윤회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즉 범나비가 되고자 하는 것은 윤회 사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크게 보면 사실은 정말 깊게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직은 좀 그렇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님에게 보내는 사랑의 징표 이제 뭔지 아시겠죠?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대조적인 표현이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 충을 강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 정도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송미인곡 가겠습니다. 송미인곡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송미인곡에서 중요한 건 대화체 형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화체입니다. 근데 감녀와 의녀가 등장하는데 감녀와 의녀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감녀가 주인공이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의녀가 주인공입니다. 감녀의 역할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감녀와 의녀가 있는데 의녀가 바로 화자입니다. 감녀의 기능은 의녀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전개를 이끌면서 누구를? 의녀를 위로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가는 저각시 내가 본 듯도 하구나. 그럼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건 감녀의 이야기입니다. 감녀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저기 가는 저 여자야. 나 어디서 너 본 듯한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상배곡경 어디서 들었죠? 분명히. 삼인곡도 똑같죠? 그러니까 도교 사상입니다. 하늘나라에 그곳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너 누구 만나러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감녀가. 야, 너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너 어디 왔어? 여기서 말하니 천상배곡경은 어딜까요? 그러면은 한양이 되는 거죠. 야, 너 한양에 있어야 돼.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녀가 대답을 합니다. 너구나. 내 사정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이때 내 사정은 무엇? 임과 무엇한 사정? 이별한 사정 얘기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의녀 얘기입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괴암즉이 뭐죠? 기본형이 괴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내 얼굴,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함즉 하건만은 언제 얘기일까요? 이거는 님이 사랑할 때는 과거. 어찌하여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 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막 이쁘고 그러니까 님이 나를 사랑했어.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어레야 교태야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그랬더니 당기는 얼굴빛이 어찌하여 옛날과 다른고 이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과거에는 이미 나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왜? 왜 사랑했대요? 예뻐서 사랑했겠지 뭐. 그래서 나 어떻게 했대요? 아양과 뭐를 했습니까?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뭐가 돼서 이게 변했어요. 왜요? 아양과 교태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양과 교태를 부려서 님에게 했는데 얼굴이 달라졌대요. 근데 이 아양과 교태할 때 나는 전혀 군뜻은 뭐냐면 다른 뜻, 다른 생각이 없이 아양과 교태 님을 위해서만 부렸는데 지금은 아양과 교태가 문제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남녀간의 문제로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애교와 아양을 부릴 거예요? 애교 부릴 겁니까? 아, 부리겠지. 뭐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사람이 있고 둘만 있을 때 보통 뭐예요? 뭐 이거 먹어봐,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먹어봐, 뭐 산낙지 같은, 어머 어떡해, 막 이렇게 안 해요? 먹어봐면 야씨 하나 다 줘봐 이래요? 그냥 하나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해 다 줘 이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렇게 안 해?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도 바뀌어야 돼, 그치? 해석도 바뀌어야 돼.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데 보통 애교는 요즘엔 남자들도 애교 부리긴 하지만 여자들이 아빠한테 애교 부려봐요, 안 부려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안 해요? 키울 필요가 없네. 보통 여자들 아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막 엉겨붙지 않더라도 아빠 막 이러고 엄마 왔어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 정도도 안 해요? 오면은 아버님 오셨습니까? 바로.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자 여자의 문제지만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사실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사랑했다는 건 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끼는 신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양과 교태를 부렸다는 게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임금이 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소?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전하 아니려옵니다 막 이러잖아요. 또 아끼는 신하 있으면 1대1로 한 다음에 전하 그것은 아니올 말이옵니다. 뭐 백성들이 하는데 어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아양과 교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양과 교태는 뭐 하면 싫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왜 또 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위해서 좀 했더만은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대입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와 아양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얘기하는 게 우리 부인님 보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말이 많은데 그 이외에는 거의 말을 안 하는 편이라 집에 가면 항상 하는 말 집에서 말은 하고 사냐고. 그래서 거의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서 딸내미가 막 얘기가 엄청 나가지고 하니까 마지못해 대답해주는 수준이거든요. 막 같이 너무 좋은데 같이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냥 하면은 아빠 어때요? 하면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잘 없어요. 근데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도 하면서 늘 쑥스러운데 자 아양과 교태를 부렸어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하들이 그러니까 군뜻이 없다라는 건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임을 위해서. 임이 잘못 얘기하면 아니에요 임금님 그 큰일 날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군뜻 없이 사심 없이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임금이 좋아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양과 교태가 짜증이 확 난 거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이 할 때마다 이거 먹어봐. 싫어. 어떡해 막 냄새나 막 이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 임금도 그만해 꺼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그만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양과 교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자기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쫓겨난 게 임금 탓. 나름 내가 진짜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싸울 때 그러잖아.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오빠 좋으라고 그 말 한 거 아니야? 야 네가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또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대요.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임금에 대한 충강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쫓겨나서 유배 왔지만 임금님 때문 아니에요. 가만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자성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늘이라 원망이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이겁니다. 그럼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의 잘못도 뭐하지 않겠다. 탓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자성어 수원 수구. 어떻게 보면 공무원 쪽에서는 한자성어가 나올 가능성도 훨씬 많죠.
수원수고 누구를 탓하지 않겠다. 서로 풀처해니 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넘기고 본사.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합니다. 누가? 을려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감녀가 을려를 지금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미친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 이야기죠? 을려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뭐 마음에 맺힌 일이 뭘까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이거는 인과 나의 관계에서 맺힌 일이니까 사랑이겠죠, 분명히.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애교를 많이 부려도 좀 그렇지 않나?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애교가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딸내미 빼고. 딸내미는 영원히 딸이잖아. 그러니까 평생 그럴 건데 안 하면 좀 섭섭하겠지. 그래서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부인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 딸을 낳고 싶었던 게 그 딸들이 아들에 비해서 애교가 좀 있으니까 그런 딸을 낳고 싶다고 계속 우리 딸은 나중에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내미 와서 애교가 진짜 많은 딸을 낳고 싶다고 계속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요 얼마 전에도 밥 먹다가 뜬금없이 부인님이 자기는 그래도 소원 성취했네. 저런 딸이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바로 아들이 있었거든. 아들 섭섭하잖아.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아유 우리 아들도 남자친구는 어마어마하지 애교가 막 이러면 애가 막 인상 이렇게 쫙 하다가 내가 그만이니까 이러더라고. 부모 되게 힘듭니다. 부모 되게 힘듭니다. 자 어쨌든 어떤 일인가 볼까요? 님을 모셔 있어서 님을 모실 때는 언제 얘기입니까? 과거.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하얀 거죠. 그러니까 설마 임금님이 박피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얼굴이 하얗던 건 건강하다요? 안 건강하다요?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 같은 얼굴 편할적인 몇 날이고 춘한고요.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조성매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은 또 어찌 주무시는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전부 누구의 정서입니까? 여성의 정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정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뭐 하는 겁니까? 챙기고 고민하고 걱정해 주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 아빠 중에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주로 누가 걱정을 많이 해주고 누가 손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할머니요? 환장하겠다 진짜. 내가 엄마 아빠 하는데 할머니가 나오고. 자 엄마들이 보통 그 옛날에 아버님들은 뭐합니까? 아프면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누워있으면 뭐합니까? 이 새끼 그러니까 이불 덮고 잘했지? 하고 그냥 가시는데 엄마는 죽도 끓여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열이 많네 하고 뭐 수건도 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어머니는 건드는 게 아니니까 어머니를 건드는 순간 전쟁이니까 뭐 이건 생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적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장해보면 이 화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본사 두 번째 볼까요? 님 쪽의 소식을 다이는 쪽입니다. 님 쪽의 소식을 알려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그만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확장해보면 님의 소식이 온다는 건 자기가 뭐해서 유배해서 뭐 할 수 있다?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죠. 자 어디로 가잔 말인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볼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 밑줄 쳐놓고요. 구름세모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세모 무슨 일인고까지 일단 쳐놓고요. 잘 보세요. 님이 와야 되는데 님 소식이 안 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죠.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누굴 보려고? 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얘는 뭡니까? 방해물이란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또
산천을 얻었거니 1호를 볼 수 없다고 할 때 이때 1호는 누굽니까? 임금을 볼 수 없으니 만약에 이번에 나오는 출제자가 수능을 냈던 출제자였다. 수능과 관련이 있는 출제자였다. 아니면 수능 문제를 많이 다뤘던 출제자였다 하면 요걸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기억을 치고 기억의 표현법과 유사한 것 하면서 시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자, 기억의 표현과 가장 유사한 것 이리 있습니다. 자, 문제 만들어 볼까요? 1번. 수학을 못하니 산수는 당연히 못한다. 2번. 국어를 못하니 영어도 못한다. 3번. 지리를 못하지만 뭐는 세계사는 잘한다. 아,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혹시 정답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니, 하나 더 해볼까? 사지선다니까 뭐 하나 더 해봅시다. 뭐 할까요? 구구단을 알지? 알지가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인수분해도 어렵다. 정답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려.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 한번 찍어봅시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번. 또 3번? 3번? 4번? 왜 2번 한번? 2번만 합시다. 그럼 다 하게. 뭐 하나 맞추겠지 뭐. 잘 보세요. 지척을 모르거니 가까운 곳도 모르니 천리. 지척과 천리 중에 뭐가 넓은 거, 큰 거예요? 천리. 그럼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걸 확정해 보면 쉬운 거, 어려운 거, 얕은 거, 깊은 거, 약한 거, 강한 거, 둘 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러면 1번은 수학을 못하니까 산수 못한다, 부정 맞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산수와 수학 중에 누가 넓은 범위입니까? 수학이 훨씬 넓은 범위니까 지금 뒤집혀져 있죠, 지금. 두 번째는요, 국어 못하니까 영어 못한다. 둘 다 부정 맞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대등관계이지 누가 상하관계가 아니죠, 얘는. 세 번째요, 지리를 못하지만 세계사는 잘한다. 서술어도 틀렸지만 대등관계라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구단과 인수분해 중에 어느 게 더 확장된 범위예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쉬운 걸 못하니까 어려운 것도 못하는 4번이 정답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도 모르거니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이제 어디에 가서 미주치가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까지 미주치 넣고요. 왜 물길에 갔나요? 왜 백길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배 타고 누구한테 가려고 이제는? 임금한테 직접 가려고. 바람세모, 물결세모, 어찌 된 일이던 거 배를 탔는데 바람 막 불고 물결이 출렁출렁 심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면 내기에 딱 알맞은 건 뭘까요? 세모가 몇 개 나왔습니까? 지금 이걸 빼버리면 4개가 나왔죠. 4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중에서 하나 빼면 되잖아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뭐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체적 행동이 드러난다. 맞아요? 틀려요? 구체적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갔어요? 산에 막 올라갔죠? 안내니까 다시 와서 또 어디에 막혔어요? 백길을 알아보려고 난리 쳤죠?
이거요. 구체적 행동이 드러난다.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이다. 자,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 실패. 성공했으면 님을 만나는 거고 실패했습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 네모. 빈배만 걸렸느니 이때 빈배는 뭡니까? 화자에 무엇을 부각하는 걸까요? 외로움을 부각하는 겁니다. 왜? 나도 이제 누가 없어. 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배 보니까 님이 없음을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배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사공이 있어야 되는데 사공은 없고 빈배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님은 없고 나만 남은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이겁니다. 지는 애를 굽어보니 혼자 섰다라는 게 빈배예요.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배는 누가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까? 사공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계속 누굴 기다리고 사공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모처럼 차가운 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밤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그러면 청사초롱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이거요. 그럼 누구 때문에 켜야 되는데 님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성친구랑 가면 어디에 가요? 깜깜한 데 갑니까? 대답을 왜 안 하지? 물론 나중에 깜깜한 데도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위기 낼 때 어디에 갑니까? 뭐 와인바를 가든 어디를 가잖아요. 뭐 엄청 환한 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조명이 싹 있는 데 가잖아요. 현대식으로는. 그러니까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에서 님과 내가 딱 마주 앉아서 소주도 한잔하고 탁주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야 돼. 불을 밝혔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밝히겠냐 이거예요. 불 밝히면 뭐해? 누가 없어? 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서 카페 가고 바에 간다고 해서 님이 없는데 혼자 가면 뭐가 됩니까? 처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처절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 혼자 사는 거예요. 나중에 나 혼자 산다 되는 겁니다. 됐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적은 듯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잠을 잤죠? 잠을 자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 동그라미. 잠을 자서 꿈을 꾸면 이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꿈은 어떤 기능입니까? 현실에서 뭐 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꿈은. 이루지 못한 것을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지속적일까요?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으로 이루는 공간입니다. 꿈은 깨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꿈의 기능은 뭐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근데 지속적인 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누군가 뭐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있죠. 근데 꿈은 한 번씩 꿨을 겁니다. 꿈을 꾸면 연예인이 그 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희한한 게 꿈의 100%가 그 연예인이 먼저 사귀자고 덤벼듭니다. 사귈래 이러면서. 그리고 마지막 찰나가 뭡니까? 아밀라제를 교환할 찰나에, 즉 설왕설래를 막 할 찰나에 누군가가 깨우죠. 누가 깨워요? 일어나라 또는 지각이다 밥 먹어라. 누구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리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녀님인가요? 도떨까요? 성철스님이에요 도대체? 자, 그러면 이 꿈은 깨어나죠. 근데 깨어났는데 다시 자겠다고 그걸 이어가겠다고 눈 감아도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누굴 봤습니까? 님을 봤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해소가 된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을 봤습니다. 옷 같은 얼굴 반이나마 늙었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이 뭐였을까요? 정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해, 알라뷰, 보고 싶어. 왜 이제 왔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실컷 하려고 했는데 뭐가 나요? 눈물이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이 못다여 모기조차 메어오니까지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상가족 찾기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근데 정말 몇십 년을 만나서 딱 하면은 너 누구 딸이니? 바로 이 말 나와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자마자 한참 뒤에 내 딸아 막 이러잖아요. TV 안 봅니까?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그 보자마자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 그래서 너무 가슴 속에 나 혼자 해야지 이건 뭐 너무 가슴 속에 맺힌 게 많아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딱 오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눈물이 나면 억울한 걸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한 걸 당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한번 울고 나면은 말이 나와요? 왜 하면 막 왜 하면 왜 하면 이거 하다가 나중에 다 눈물 그친 다음에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눈물이 실컷 나니까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목 메운 거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못했는데 그럼 내가 님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사랑해요. 다시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었어요 오빠.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방정 맞은 개성 닭의 소리가 잠을 깨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닭 소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님과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또 하나 등장한 거죠. 이거는 꿈속에서 이럴 때는 엄마예요. 엄마가 밥 먹어 이랬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나는 너만을 바라봤어. 나랑 사귀어줄래? 하면 막 튕기면서 싫어 하면 어떡해 난 너밖에 없어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너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래 우리 한번 뽀뽀나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이런 거죠. 밥보다 더 중요한 거 잃어버렸잖아요. 자 갑시다. 마지막 어와 헛일이로구나. 이제 이게 이제 임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헛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임은 어디로 갔는가? 결 앞에다 잠만 붙이면 됩니다.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이건 뭐라고 할까요? 어여쁜 그림자 날 쫓는 거죠. 어여쁜이 뭡니까 여러분들?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는 거죠. 그림자가 불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감정이 투영된 대상물입니다. 차라리 쉬어디어 나골이 되겠대요. 민기신창에 번듯이 비추리라까지가 을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감녀가 생뚱맞게 나와서 학신님 야 여자야 달 말고 구준비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 좀 하셔야 돼요. 자 을려하고 감녀가 있는데 을려는 뭐가 되겠대요? 을려가 화자죠. 화자는 죽어서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나골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감녀는 뭐가 되래요? 비가 되래요. 비. 자 나골과 비만을 비교해 봤을 때 둘만을 비교해 보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지속적인 건가요? 비와 달 중에 달이 지속적이진 않죠. 비가 지속적이죠. 왜냐면 달은 밤에만 나타나서 님에게 가지만 비는 밤낮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지속적이고 얘가 일시적인 겁니다. 달은 밤에만 보니까 님에게 가더라도 밤에만 가는데 비는 밤에도 내리고 낮에도 내리고 아침도 내리니까 그러면 누가 더 님이 가까이 가는 걸까요? 비입니다. 왜? 비는 적극적으로 바로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극적 여기가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보면 나는 죽어서라도 멀리서라도 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님에게 가고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 맞죠? 그러니까 감녀가 뭐라고 그러지 마 가서 그냥 머리채를 쥐어잡고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극과 적극이라는 것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송미인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 없이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됐어요? 그럼 쉬었다가 이제 규원가와 상충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